본인 나홀로 소송하는 경우에 나홀로 본인 소송의 경우에 법정에서 변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절차의 진행에 맥을 끊는 이런 류의 상황이 본인의 어떤 흥분된 기질 또는 법률의 어떤 이해 이런 것 등이 따라오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이 힘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판사님이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시킵니다. 그럼 더 이상 진술을 할 수 없고 그 기일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둘 게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나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 사건의 경우는 즉 금전 대여금 청구, 손해배상, 일반 청구 등에 있어서 3천만 원 정도가 한계로 소액 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금액적으로 3천만 원 넘지 않은 3천만 원까지가 소액 사건으로서 간이한 어떤 절차적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 사건에서 금액적으로 본인에게는 상당한 의미 있는 금액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3천만 원 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사건을 소액 사건으로 해서 간이하게 절차적 규율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적으로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대해서 선임 비용 등이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해서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나홀로 소송하는 게 소액 사건의 경우는 현재 80% 정도가 나홀로 혼자 소송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나름의 신경을 쓰겠지만 법률의 전문가가 아닌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재판 진행을 법원이 해주긴 하지만 성명이라는 제도 등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법원이 여러 가지 백업을 해준다. 그것을 성명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이것을 제때제때 적절하게 캐치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흥분했다든지 또는 어떤 초점을 벗어난 중언부언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으로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소송을 할 수는 있는 즉 변론에서 본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실제로 소송이라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 진행에 원활한 절차 진행에 이게 적절하게 수용해 가면서 따라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드물게 진술을 금지시키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144조가 그 진술금지 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금지하면 그 기일은 더 이상 진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진술금지자는 결석으로 그 다음 기일에 처리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을 금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까지 선임하라. 물론 변호사 선임 명령까지 안 가고 변호사 좀 한번 법률 전문가 좀 한번 이렇게 해서 권유 정도의 의미로 한번 가서 말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로 완곡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곡하게 변호사 내지는 법률 전문가 한번 가서
한번 상황 좀 말해보고 등등으로 완곡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아예 144조 민사소송법 144조에 있어서 진술을 금지시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다음 기일에 변호사 선임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변호사 선임 명령을 내려서 다음 기일에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그래서 변호사 오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일에 그대로 본인이 지금 진술 금지된 상태에서 또 나가게 된다면 자칫 그 청구 소송이 각하라는 건 이제 본격적인 다툼의 내용에 들어가서 따져주지 않고 소 자체의 청구를 본안 없이 그냥 마무리시키면서 결론 없이 다툼에 대한 법원의 입장 자체를 밝혀주지 아니한 채 각하를 시키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힐 법률적 개념은 변론 능력이라는, 즉 법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 절차에 관련해서 실제로 변론을, 소송행위 등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내지 능력을 변론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본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변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절차 원활한 신속한 진행 이런 등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공익적으로 건전한 이 운영을 위해서, 그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변론 능력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나아가서 이것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것을 진술금지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진술금지 재판에 있으면 더 이상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변론 능력이 제한되는 겁니다. 변론 능력이 제한돼서 더 이상 변론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기일은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 기일에 또 이 변론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하겠다고 해도 더 이상 변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일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되고, 아까 말했듯이 변호사 선임 명령까지 나아갔을 때는 변호사 선임하지 아니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다음 기일에 그대로 소가 각하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 명령을 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소액 사건 등에 있어서는 그 분쟁에서 문제되고 있는 금액이 3천만 원 넘지 않으니까 변호사가 적정한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이 사건을 맡아줄지, 그런 상황에서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 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 라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현재 제도는 변호사 선임 명령까지 갔을 때는 자칫 변호사가 선임되지 못한 흐름에서는 소가 각하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본인 소송, 나홀로 소송이 소액 사건의 경우는 80%,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제 초과해서 현재 5억까지의 단독 사건에 있어서는 한 40몇 퍼센트 나홀로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비율이 소액 사건에서는 한 80%인 상황이고, 단독에 있어서는 나홀로 본인 소송 비율이 현재 민사 본안 사건에서 46.4%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 사건, 판사가 3인의 합의체가 돼서 판단을 해주는 민사 본안의 합의 사건에서는 본인 소송 비율은 12% 정도인 경우로 상당한 수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홀로 본인 소송이 특히 문제가 되는 소액 사건 등에 있어서 또는 단독 사건 등에 있어서 본인이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단계, 평소 소송을 평생 한 번 정도 해볼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 전문가인 맡기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어떤 소송 비용이라든지의 이런 상황에서 여의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 소송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칫 진술 금지와 진술 금지에 그치는 정도 말고 플러스 진술 금지 플러스 변호사 선임 명령까지 나아가는 이런 상황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